안중근 선생은 옳은 일을 한 의인입니다. 1910년 3월 류순 형무소의 차가운 복도에는 기이한 정적이 흐릅니다. 서슬퍼런 칼날을 지켜 세우며 조선의 테러리스트를 굴복시키려던 일본 헌병들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이죠. 눈앞에 앉은 사내 안중근. 그는 수의를 입은 죄수였으나 그를 감시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자의 포효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숨을 죽입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 검찰관과 교도소장들조차 그의 논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급기야 적국의 간수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조선의 품격이었던 겁니다. 일본 열도의 심장부를 정지시키고 적들마저 스스로 제자가 되길 자처하게 만든 그 전율 돋는 현장. 대일본 제국의 자부심을 단숨에 무릎 꿇린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기계를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지바 미츠코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를 진심으로 존경하여 평생을 참회 속에 살았던 일본인 간수 지바 도시치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칼날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일본인 가족이 100년 넘게 가슴에 품어온 거대한 참회록이자 적국의 영웅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1910년에 류순 형무소. 아버지가 들려준 그곳은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어붙은 지옥이었습니다. 복도마다 스며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죄수들의 절망 섞인 비명, 그리고 그 위를 짓누르는 대일본 제국의 오만한 공기. 아버지는 그곳에서 대역 죄인 안중근을 마주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25세 혈기 넘치는 헌병이었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천황의 충성스러운 사냥개였던 것이죠. 내 놈이 감히 우리 제국의 심장을 쏘았단 말이냐? 아버지는 안 의사를 처음 본 순간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그의 심장을 꿰뚫고 싶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저 조선의 살인마를 제 손으로 처단하는 것만이 애국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옥 문틈으로 들여다본 안 의사의 모습은 아버지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사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죄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가여워하며 굽어 살피는 성자의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평온함이 아버지를 덮쳐옵니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사자임에 틀림없다.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형무소 담벼락을 서성거립니다. 윽박을 지르고 모욕을 줘도 안 의사는 그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 미소 안에는 제국의 총칼도 천황의 권위도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믿어온 정의가 사실은 거대한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형무소의 밤은 깊어만 가고 아버지는 안 의사의 감방 앞을 지키며 환청을 듣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걱정하는 낮은 읊조림입니다. 안 의사는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지바상, 당신의 눈에 서린 그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안 의사가 아버지를 향해 나직하게 입을 뗍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들킨 소년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것이죠. 안 의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를 군인의 본분이라 칭송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적군에게 위로를 받는 일본 헌병. 이 얼마나 지독하고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지만 제국의 헌병이라는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킬 뿐이었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사형 집행일이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숭배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 의사를 죽이는 것은 곧 진실을 죽이는 것이고 인류의 양심을 사형시키는 것과 같다는 확신이 아버지를 괴롭힙니다. 리순 형무소의 높은 담벼락이 이제는 안 의사를 가두는 성벽이 아니라 죄 없는 영혼을 학살하는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사형 집행 10분 전 마지막으로 안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합니다. 안 의사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마치 혼인잔치를 앞둔 신랑처럼 고견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얼굴에서 저토록 찬란한 빛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당신을 기억할 수 있게 글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의사는 조용히 붓을 들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8글자를 써 내려갑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그 말.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용서였고 동시에 죽어가는 조선의 기계였습니다. 글자를 다 쓴 안 의사는 자신의 넷째 손가락이 잘린 왼손을 그 종이 위에 꾹 눌러 찍습니다. 붉은 인장이 아니라 뜨거운 피와 신념이 담긴 단지 인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휘호를 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는 아버지의 피눈물과 안중근 의사의 거룩한 영혼이 서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도 평생을 이 휘호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안 의사의 사진 앞에 차를 올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빌며 눈물을 흘리셨죠. 나는 저 위대한 영혼을 죽인 공범이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열도 한복판에서 피어난 조선의 승리입니다. 가장 강한 총칼을 가졌던 일본 헌병이 오직 붓 한 자루와 인품만으로 무장한 조선의 선비 앞에 영원히 무릎을 꿇게 된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아버지가 겪었던 그 불안과 공포,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처절한 깨달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국격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마주했던 그 거대한 공포의 실체가 이제는 제 온몸을 휘감아 도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그 단지 인장은 단순한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믿어온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린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었으니까요. 수감 생활이 길어질수록 리순 형무소의 공기는 더욱 기괴하게 변해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안 의사의 식사를 챙기고 감옥을 순찰하지만 정작 감시를 당하는 건 안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안 의사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고결한 먹향입니다. 아버지는 그 냄새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향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동시에 심장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지바상,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군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안 의사가 쇠창살 너머로 건네는 그 나직한 물음. 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이 들고 있던 총검이 얼마나 무겁고 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헌병이라는 긍지가 사실은 한 인간의 고귀한 신념을 억누르기 위한 비겁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머릿속을 사납게 핥히고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지만 안 의사의 그 인자한 눈빛은 이미 아버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눈빛은 칼보다 날카롭게 아버지의 위선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리순 형무소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안 의사의 가르침이 울려 퍼지는 거대한 강당이자 진리를 찾는 자들의 성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안 의사를 신문하던 검찰관 야수오카가 신문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복도를 걷는 모습을 말입니다. 조선의 테러리스트를 단죄하러 왔던 그 서슬퍼런 법조인이
도리어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감화되어 자신의 가치관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죽이려 하는 것인가? 야스오카 검찰관의 절규 섞인 독백이 형무소 복도에 메아리칩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불안은 이제 공포를 넘어 광기로 치닫습니다. 형무소 소장인 구리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안 의사를 사형시켜야 하는 집행관이지만 밤마다 안 의사의 방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적국의 영웅에게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이 무릎을 꿇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들. 아버지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현실 앞에서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죽음의 문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형무소 전체에 퍼지던 날, 그곳은 마치 거대한 상갓집처럼 변해버립니다. 일본인 간수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흐느끼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비극의 중심에서 안 의사가 써내려가는 유목들을 봅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사형수가 어찌 저토록 힘찬 필치를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이 위를 달리는 붓끝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고 그 기계에 압도된 아버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안 의사의 곁을 지키며 환상을 봅니다. 안 의사의 등 뒤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환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안 의사라는 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였을 겁니다. 그 무게 앞에 대일본 제국의 화려한 훈장들은 낙엽보다 가볍게 흩어집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 제발 이 성자를 죽이지 말라고, 우리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이 거대한 범죄를 여기서 멈춰달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겁한 명령의 노예였습니다. 제국의 헌병이라는 이름 아래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디며 안 의사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봅니다. 안 의사는 그런 아버지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평화를 향한 뜨거운 갈망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지바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 속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아버지의 가슴에 박히는 순간 아버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안 의사를 사형시키는 것은 일본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패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를 닦아내려 허공을 움켜쥐지만 공포는 이미 아버지의 영혼을 잠식해버렸습니다. 루이순 형무소의 차가운 벽면에 비친 아버지의 그림자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반면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 안 의사의 그림자는 형무소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하게 피어오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아버지를 짓누릅니다. 이제 곧 사형 집행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종소리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장례의식처럼 느껴져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안 의사의 고결한 인격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기운은 이미 형무소의 모든 담장을 허물고 일본 열도의 심장부를 정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기계가 일본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워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기묘하고도 위대한 정복의 현장. 아버지는 그 역사의 증인이자 죄인으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낍니다. 사형 집행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올수록 리순 형무소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셨던 그날의 서사는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일본인들 스스로가 쌓아 올린 오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해머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결한 희생이 남긴 파장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며 마침내 일본 열도 전체를 거대한 참회와 존경의 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일본 미야기현에 위치한 대림사의 뜰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제 아버지 치바 도시치가 안 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던 곳이자 지금은 수많은 일본인이 안 의사를 기리기 위해 찾는 성지가 된 곳입니다. 사당 입구에는 안 의사의 거대한 초상화와 함께 그가 남긴 마지막 유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찾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스승을 잃은 제자들처럼 혹은 나라의 큰 어른을 잃은 상주들처럼 깊은 슬픔과 경외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일본인들에게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신사 앞에서 만난 일본인 청년이 눈시울을 붉히며 하는 말입니다. 이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전역에서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마다 안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연구하는 시민 모임이 결성되고 그가 제창했던 아시아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자는 메시지는 현대 일본 사회가 직면한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추종받고 있습니다. 100년 전 아버지가 홀로 지켰던 그 작은 등불이 이제는 일본 열도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중견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조차 안 의사의 사당을 찾아 무릎을 꿇고 제사를 올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 의사가 류순 감옥에서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품격,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적국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 초인적인 대인배의 풍모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조선인의 기계는 일본의 총칼보다 강했다는 고백이 일본 주류 사회의 양심 있는 목소리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영혼의 정복입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 적국의 가슴 속에 신전으로 세워지는 이 기적 같은 현장을 세상 어느 역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안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한일 우호가 되살아나면 다시 태어나 또 만납시다. 안 의사가 사형장으로 향하며 남긴 그 약속을 위해 아버지는 일본 내의 온갖 멸시와 비난을 견디며 안 의사를 기리는 신사를 수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스스로 안 의사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며 대대로 그의 제사를 받들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지바 가문이 지켜온 100년의 참회가 일본 전역의 양심을 깨운 거대한 종소리가 된 겁니다. 매년 안 의사의 순국일이 되면 일본 전역에서 수만 통의 편지와 공약물이 이곳으로 배달됩니다. 편지 속에는 절절한 사죄의 글귀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정신만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적국의 영웅을 향해 이토록 뜨거운 오열과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안 의사의 품격이 한일 관계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조선의 마지막 선비이자 군인이었던 안중근. 그의 기계는 100년 뒤 일본 열도를 무릎 꿇리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저는 다시 새깁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멸망하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안 의사를 모시는 것은 이제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성을 증명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 의사의 위패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이 일본의 심장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당신이 뿌린 평화의 씨앗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제 후손들은 영원히 당신의 사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국격이 만들어낸 인류사 최고의 반전이자 승리입니다. 고결한 정신이 잠든 그곳, 류순의 차가운 대지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성자가 남긴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100년의 세월을 건너와 이제 일본인의 참회와 한국인의 긍지가 만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된 겁니다. 단지 인장이 찍힌 그 하얀 휘호는 더 이상 슬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국이었던 이들의 심장마저 굴복시킨 조선의 품격이자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인 것이죠. 저는 지바 미츠코이이다. 아버지 지바 도시치가 남긴 안중근 의사의 영정 앞에 마지막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먼 길을 달려온 젊은 학생들과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들은 제 손을 맞잡으며 말합니다. 안 의사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시퍼런 역사의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합니다. 안 의사님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과서 속에, 도시의 기념관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심장 속에 안 의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준엄한 문장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자 안 의사 같은 영웅을 배출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는 생존의 약속인 겁니다. 그들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엄숙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안 의사를 기리는 우리 가문의 행보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내민 것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원한을 앞세우기보다 안 의사의 정신을 공유하는 우리를 형제처럼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 의사가 그토록 갈망하던 동양평화의 실체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적국의 후손까지 감복시켜 역사의 동반자로 만드는 그 압도적인 포용력. 대한민국은 지금 그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는 그 무서운 기억력 때문입니다. 100년 전 리순 감옥의 어둠 속에서 홀로 외치던 그 외로운 함성을 지금 수천만 명의 한국인이 한 목소리로 이어받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과거에 멈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것이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참회하며 모셨던 안 의사의 위패. 저는 그 앞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는 이제 당신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그 땅에서 이제는 수많은 안중근들이 태어나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인류의 평화를 논하는 대한민국의 국격 앞에 저는 일본인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의사를 잊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자양분 삼아 미래를 읽어나가는 그 강인한 민족성. 아버지는 그 기계에 반해 평생을 안 의사의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셨고 저는 그 선택이 우리 가문이 행한 가장 고귀한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 의사의 정신은 한국을 넘어 일본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지켜낸 그 역사가 바로 인류의 희망입니다. 안중근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당신들은 참으로 복된 민족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당신들의 그 뜨거운 심장이 있는 한 안 의사가 리순의 차가운 바닥에 뿌린 그 고귀한 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결한 품격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한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선생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조국은 이미 당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후손들도 당신이 가르쳐준 그 평화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진실은 영원하며 그 진실을 기억하는 민족에게는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